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아이고 제가 이런 자리에 이렇게 강사 초대를 받게 돼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지금 무대에 쓴 것처럼 너무너무 떨려요. 저 혹시 긴장을 좀 풀어 주시기 위해서 저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봐 주실래요? 어서 봤어요. 예 봤어요. 네. 어유 처음 보시는 분들 꽤 많으시네요. 네. 오늘 새해 첫 강의로 초대되어서 너무 이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해서든 오늘 한 시간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시간으로 이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수당들 많이 들어오셨죠? 예? 판매사 가신 분들요. 팀장 가신 분들 아마 30% 에서 50% 정도는 훅 뛰었는 수당을 받으셨을 거예요.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거는 아니고요. 또 늘 준비되어 있는 분들한테 오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스노우 타이어처럼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으면 같은 언덕도 힘이 나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방에 많은 리더분들 와 계시는데 제가 이런 강의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생긴 대로,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많이 반응해 주시고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시간 동안 저의 스토리와 또 그리고 제가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볼게요. 저도 많은 아 모임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준비가 돼 있는 듯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미흡한 듯한데 이런 준비가 하면서 결국은 제 부족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 저의 스토리를 약간 얘기는 하고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이들 미술 레슨을 20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이제 지금은 싱글맘으로 아이들을 키운 지 두 딸 아이들을 키운 지 지금 22 년째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3 살, 11 살의 아이들이 34 살, 35 살, 33 살이 되었네요. 그래서 참 오랜 시간이 지나간 것 같고요. 애터미 한 지는 이제 올해 1월 달로 만 9년이 되었습니다. 애터미 하기 전에 미술 레슨을 하고 있을 때 제 스폰서, 직 스폰서님인 이다은 마리아 본부장님으로부터 하이리빙이라는 회사를 전달을 받았고요. 미술 레슨을 하면서 이렇게 또 뭔가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서 하이리빙이 저한테 다가오는 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하이리빙을 7년 하는 동안에 7년 동안 저의 수입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었고 회원 수는 소비자 수는 한 200명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의 회원 수는 거의 한 5-6만 명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은 한 12억 정도, 11억 정도가 한 달에 뜨는 것 같아요. 제가 하이리빙에서 이렇게 독립돼서 나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안타까우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만 생기신다면 누구든지 어려움에서 함께 나오시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딸 5의 집안의 마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자존감이 바닥이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안 드시겠죠? 네. 저는 제가 저의 옛날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사람마다 살아온 과정이 틀려서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 사람들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정말 안 좋은 환경이었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딸만 5인 집안에 저 하나 빼고 전부 다
서울대학을 갔고 교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 하나 서울대학도 못 가고 교수도 못 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을 지내셨던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선물을 주셨죠. 아버님의 제자를 저의 남편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르신들은요, 서울대학교와 교수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저는 미국으로 교수 생활을 하러 가는 남편을 따라 가게 되었고, 한국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매일매일 울다가 결국은 한국의 카이스트 교수가 되어서 귀국을 했죠. 그해 교통사고가 났고, 저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은 두 아이들을 키우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정말 준비 안 된 사람이죠. 저희 어머니는 준비 안 된 제가 다단계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아주 봉투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딴 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그때 든 봉투의 돈은 2억이라는 돈이었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한테 그거를 다시 돌려드리고 엄마, 이거는 돈이 안 드는 일이래요. 내가 2년만 견뎌볼게요. 그리고 그 일이 안 된다면 제가 이 돈을 받아서 엄마가 원하는 일을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는 핸드폰에다가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라는 멘트, 애터미 김미정입니다 라는 멘트를 날릴 때 엄마한테 즉시 전화가 왔어요. 그 멘트 없애면 어떻겠냐고. 이 세상에 네 전화를 받는 사람은 너만이 아니란다. 애터미 식구만이 아니란다. 내가 아는 사람도 있단다. 그러면서 그 멘트를 당장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제일 외롭고 힘들었던 건 소비자들이 안 사주고, 그리고 사업자들이 안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응원이 없었고, 가족들이 써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이 어쩌면 제일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을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쥐손가락에 가시가 제일 아파요. 여기서 손가락 가시 없는 분 있어요? 다 있어요. 굵기도 틀리고 다 틀릴 거예요. 길이도 틀리고.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올려주시겠어요? 네, 팀장님. 저희 아이들 둘이가 정말 예쁘게 컸어요. 예쁜 것보다는 착하게 컸어요. 네, 정말 착하죠. 이 사진을 보면 뭔가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저희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우리들 셋으로도 충분히 채워지는 사진으로 여겨집니다. 가운데 있는 아이가 큰 아이고요. 왼쪽에 있는 아이가 작은 아이예요. 누군가가 이런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세 자매 같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음 사진 하나 볼게요.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 큰딸이에요. 델타 항공의 승무원으로 있죠.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우리 딸이 회사에서 잘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 세미나 때 제가 잘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섭섭해 하더라고요. 아직 안 잘렸다고. 예, 외국 항공은 대부분 이 세상에 아니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항공사의 직원들이 많이 잘리고 있는데 델타 항공은 굉장히 시스템을 잘 해놔서 1년 쉴 사람, 2년 쉴 사람, 3개월 쉴 사람, 6개월 쉴 사람을 선택하게 했어요. 그래서 무급 휴가를 줬습니다. 그랬는데 참 이상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어른들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요 3개월을 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복직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끌고 가는 이유는 이 회사의 조직력과 전략이었어요.
이 1년 실내, 3년 실내 하는데 제일 많이 신청을 한 사람들이 1년과 2년 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청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라고 3개월 정도 쉬고 복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쉬게 됐냐면 1년으로는 아니 3개월로는 어떤 자격증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6개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 무급으로 휴가를 주는 동안에 제2의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제 딸도 1년을 쉬게 되었고 그리고 뭔가를 준비하고 저는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뭔가를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35년 전에 미국에서 7년을 살 때 그때 미국 사람들은 두세 개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시절에 제가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 네 남편 어떻게 됐니? 니네 집이 어떻게 망했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명함의 숫자가 많을수록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동생들이 전부 다 대학 교수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지금 그들은 모두 다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국립대학의 교수들은 안정이 그런대로 지탱을 해요. 근데 사립대학의 교수들은 합병이 되거나 또 통합이 되는 과가 있고 그래서 본인이 하려고 했던 과를 진행을 못하고 어느 과에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옛날에 교수고 병원에 의사고 변호사고 다 부러웠던 직업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옆에 앉아 계십니다. 정말로 창피하게 잠옷바람으로 앉아 계시지만요. 제가 제일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진이에요. 사실 어저께 찍었어요. 오늘 보여드리려고요. 올해 87세 되셨습니다. 파킨슨으로 예전에 여행을 갈 때, 애터미 여행을 갈 때 모시고 갔죠. 이제는 한 발 두 발을 겨우겨우 뛰시는 분이 되셨어요. 아버님께 아빠 운동 좀 하시죠.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 운동할 시간이 없단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발도 못 뛰시는 아버지가 왜 시간이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대답은 한 말씀이었어요. 한마디였어요. 내가 읽을 책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할 일이 많아서 운동을 못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 딸들이 모두 다 단톡방에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책을 안 읽었구나 언니야. 우리 아버지 따라 책을 읽자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준 선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가 위기였을까 아니었으면 기회였을까. 저는요. 이 시간에 정말 많은 책을 보게 되었고 파트너들과 많은 책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PB도 원했지만 우리한테 주는 사업자로서 많은 점수들은 그때그때 만족을 시켜줬어요. 하지만 이 책이라는 도구는 우리를 버티고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정말 이 책이라는 도구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잘 버텼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지식만 쌓고 어떤 고객만 만나고 또 어떤 매출만 올리기 위해서 플러스 원을 찾아다니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버텨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버텨내고 있을까요? 밑작업이 잘 되어 있고 튼튼한 집안을 다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책.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애터미를 하면 어떻게 돈을 벌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죠?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드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사업은 100% 성공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남아있으면. 중요한 건
남아있으면이에요. 남아있으면.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고 첫 해가 지났더니 제 회원의 반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났더니 반 남은 사람 중에 또 반이 지나가더라고요. 또 3년째 됐더니 반 남은 반에 남은 사람 중에 또 반이 남아서 20, 30%의 회원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은 진심으로 지식보다는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이 사업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시간과 경험이 필요해요. 저는 하이리빙에서 애터미로 하이리빙 7년, 애터미 지금 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지금 몇 년이에요? 빨리빨리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네? 예, 16년밖에 안 돼요. 이야, 진짜 빠르시네요. 김진영 사장님, 16년. 네, 남의 얘기는 쉽죠. 네, 예, 16년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네, 정말, 저도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하이리빙에서 7년 동안 부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전업으로 돌아왔죠. 미술 레슨 18군데를 처음에는 5군데, 아니 10군데로, 그리고 5군데로, 그리고 3군데로 점점 줄이면서 전업을 하게 되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보았는데 2가지 회사를 다 할 수는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회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쉬고 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대부분 만나죠. 근데 저희는 하이리빙이 제일 잘 될 때 애터미를 만났어요.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저희는 2011년 11월 달에 세미나를 가게 되었고 그 세미나에서 비전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요입당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세미나 간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문으로 하이리빙에 전달이 되었고 저희들은 강제 탈퇴가 되었죠. 저희들의 강제 탈퇴는 어떤 의미였냐면 연금을 받고 있는 이다운 마리아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입장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엔 가장으로 하이리빙이라는 회사에서 250에서 300만 원의 수입을 탈퇴라는 이유로 제로로 만들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탈퇴를 한 다음에 제가 무슨 일을 했지?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큰 일을 했지? 내가 진짜 가장으로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직업을 갖고 가장으로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각자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결정이 쉬운가? 그때 우리 아이들은 대학생들이었고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2 아이들을 가진 엄마가 그렇다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잘 사시는 부모님 계시잖아요. 뒤로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저희 엄마는 정말로 독하셨어요. 어쩌면 저희 엄마의 가르침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튼튼하게 스폰서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딱 12개월 동안 50만 원의 용돈을 저한테 생활비를 주셨어요. 그리고 13개월부터 딱 끊으셨죠. 그게 바로 2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저한테 사람들은 제가 뭔가 다른 구멍이 있었겠지라고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를 제 벼랑 끝에 몰아넣었죠. 그리고 제가 이 애터미를 시작한 것, 하이리빙을 만나고 애터미로 전환을 했을 때 저는 가장 큰 자존심을 버렸어야 했어요. 이 일하다가 저희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리빙에서 애터미를 만나면서 100가지 정도의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가지의 질문이 다 해결이 될 때까지 공부하고 또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만나도 덤벼봐.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자신이 생길 때까지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설득력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한테 질문을 받아서 내가 해결을 못한다면 나는 스스로 자존감도 없는 사람인데 스스로가 나를 떨어뜨릴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저의 스스로한테 질문한 질문들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까마득하게 적어봤습니다. 이 옛날 노트들이 저한테 있어요. 오늘 나한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어떤 질문들을 했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질문이죠. 원자력 연구원이 왜 애터미를 할까? 다단계를 할까? 왜 콜마가 다단계를 할까? 원자력 연구원과 콜마는 무슨 상관이 있어서 만났지? 이런 질문을 할 때 나는 어떤 설득력을 가질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옛날의 질문이고요. 요즘은 또 이런 질문들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못 팔아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이제는 애터미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돼요. 너무 싸서 신뢰가 가지 않아요. 회원 가입은 안 하고 그냥 소비자물로만 쓰고 싶어요. 안 되나요? 또 하나는 내가 소비자가 되면 너한테 도대체 어떤 이득이 되는데 이런 많은 질문들이 저한테 쏟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 하나하나를 해결하고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스폰서이면서 파트너예요. 결국은 이 두 줄 마케팅은 스폰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아쉬운 플랜이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종교가 있을 거예요. 성당, 교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새해에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만약에 기도 중에 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제가 늘 얘기하죠. 동반 자살이라고. 너 죽고 나 죽고라고. 네. 결국 이 사업은 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컨택하고 누군가를 욕심을 낸다면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애터미는 두 줄이에요. 근데 좌측에도 붙이고 우측에도 붙여야 돼요. 그런데 왼쪽에 붙일까요? 오른쪽에 붙일까요? 간단해요. 내 욕심을 부리자면 우측에 붙이면 돼요. 하지만 가입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붙인다면 좌측에 먼저 붙이는 게 좋겠죠.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나의 설득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의 얘기를 듣고 공감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방법도 있었겠구나라고 함께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첫 번째 질문인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아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한길 회장님이 여러 각도로 답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박한길 회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저는 또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제끼죠. 너 아니래도 할 사람이 참 많아. 인내하지 않아요. 함께 가지 않아요. 몇 번 노력해보고 그 사람이 따라오지 않으면 모두 다 내 명단에서 없애버리죠. 왜냐하면요. 나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지극정성으로 자기의 단점을 알죠. 나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을 꼭 키워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요.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키우냐고요? 그것 또한 나중에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나는 말을 못해요. 이런 분들 만나신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세요.
제 주위에는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저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맞아요. 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없어요. 없다고 하더라도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나는 그런 경우가 없더라도 내 파트너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파트너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간접 경험이라도 전달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어떤 제품을 놓고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정말 말을 잘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했던 사람일까요? 훈련된 사람일까요? 100% 훈련된 사람입니다. 저는요,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제일 못했거든요. 저만 좋은 대학을 못 갔거든요. 저만 잘 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맞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못 피고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네트워크라는 걸 만났어요. 가장이 되었어요. 뭔가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네트워크 16년 전에 16년 동안 제 이름을 못 밝혔던 시기가 4년이 있었어요. 떨려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 제가 지금 뭐같이 보여요? 약장사 같이 보여요. 진짜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설득 방법으로 누군가를 설득했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하지 않았고요. 제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자라는 부분은 스폰서의 힘을 빌렸습니다. 왜냐하면 스폰서와 나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거든요. 말을 잘하면 약장사 같이 보여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감동을 전하는 거지 이론을 정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말을 잘못하거나 말을 너무 청산유처럼 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질려하죠. 진심을 전달하세요. 세 번째, 나는 못 판다. 제가요,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화장품을 너무 잘 파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컨택하고 했더니 어떤 실패를 했냐면 그분은 계속 가서 팔기만 하고 이윤이 안 남아서 6개월 만에 그만두셨어요. 그분을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제 차에다가 애터미 물건을 바리바리 들고 한 달을 팔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팔 수 있는 금액은 700만 원어치였어요. 그때 가격으로. 보름에. 제가 보름에 700만 원어치를 판다면 제가 한 달에 받아갈 수 있는 돈은 얼마였을까요? 보름에 2, 30만 원. 그리고 한 달에 6, 70만 원이 끝이었어요. 그 돈을 벌려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팔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론을, 설득력을 확실히 가지셔야 되고요. 너무 늦었어요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주위에 저희는 수요일 날 분리수거를 해요. 저희 아파트가 굉장히 큰 단지예요. 아직까지 저희 아파트 수의실 앞에 분리수거에 애터미 박스가 저희 집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분리수거 한번 하실 때 나가보세요. 애터미를 써야 될 사람들이 천지예요. 전부 다 허황되어 있죠.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비싸다. 비싼 것은 좋을 것이다. 싼 것은 마음에 안 놓인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깨우쳐 줘야 돼요. 저는 많은 소비자들 만나면 어떤 정신 개조부터 시키냐면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머리를 바꿔야 돼요. 그들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요. 저는 오랄 케어 세트, 우리 3,000원짜리 칫솔 치약 세트를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이 떨어지면 리필해 주세요. 요거를 한 통을 새 걸로 사면 3,000원인데요. 요거를 리필하시면 2,6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것이 소비자한테, 당신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가루비누 분말 세제보다 액상 세제를 쓰면 저한테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은 분말 세제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거품이, 그리고 또 하나, 밖에서 사는 세제보다 우리 세제가 왜 좋으냐면요. 빨래하는 것보다 헹굼이 훨씬 어렵다라는 걸 알려 줘야 돼요. 거품이 많이 나면 우리 드럼 세탁기에 거품이 앞으로 폭발할 것 같죠? 마찰이 안 생기면 빨래는 안 됩니다. 거품 때문에 마찰이 안 되죠. 그러면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거품이 안 나는 세제가 빨래가 훨씬 잘 된다예요. 이런 어떤 정도의 설득력과 이론이 받쳐지고 경험이 받쳐진다면 여러분들 안 따라올 소비자들이 없을 거예요. 액상 세제를 쓰는 것보다 분말 세제를 쓰면 몇 분의 몇 가격인지 아세요? 3분의 1에서 5분의 1 가격이에요. 제 동생이 애터미 분말 세제를 원래 1년치거든요. 그 분말 세제가 이틀에 한 번씩 빨래 했을 때. 근데 우리 동생이 4주 만에 한 통을 다 쓰고 왔습니다. 그리고 언니야, 있지? 다른 거는 다 좋은지 모르지만 분말 세제 하나는 절대 광고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진짜 더럽게 거품이 안 나.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득력으로 그 동생을 설득할까요? 제 동생 같은 소비자가 엄청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너무 늦은 것 같은 이런 애터미를 이 주위에 많은 소비자들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소비자로 한번 먼저 만들어 보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질문을 한번 받아본 사람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딴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요? 왜 저만 안 되죠? 왜 저는 속도가 안 나죠? 네, 감히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끼리끼리 모이지 마세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였을 때 가장 편안해요. 동질의식을 느끼죠. 네트워크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로부터 사업자로 7대가 내려가면 대박이 나온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6대까지는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소개를 받고 소개를 받고 소개를 받아서 7대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기랑 비슷한 환경, 자기랑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편안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또 나보다 어렵거나 나보다 좀 떨어진 사람들을 만날 때 돕고 싶은 마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돕고 싶은 마음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컨택하지 못하면 절대 아무리 해도 나는 왜 성장이 안 될까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끄떡끄떡. 이해가 안 돼요. 너나 하니까 잘 되죠가 아니고 이해는 되실 거예요. 이해는 되실 거예요. 오늘 왜 이런 강의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네트워크를 만나서 어쩜 이런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에, 또 이미 나는 해답을 갖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답은 또 어떤 답을 주는지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 파트너들의 파트너의 파트너가 나왔을 때 또 저랑 같은 어려움을 가졌다면 저의 얘기를 좀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싸서 신뢰가 가지 않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돕고 싶은데 어떡하니? 너무 싸서 손이 안 가는 걸. 한 번은 사줄게. 라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설득할까요? 나는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손 들어봐 주세요. 아니면 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 비대면에 해야 되는 거는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 흑사병 있었죠. 몇백 년 전에. 그 흑사병이 있을 때도 왜 흑사병이 돌았을까요? 다 진리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잘못 쓰고 환경을 제대로 쓰지 않고 그리고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이럴 때 세상이 이렇게 하나씩 바뀌어갑니다. 뭔가가 일이 팡 터진다고요. 코로나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코로나는 여러분들한테 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로 2020년을 준비하신 분들은 올해 결실을 맺을 겁니다. 작년 2020년에 여러분들이 혹시 좀 쉬거나 방황을 하셨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의 차이는 엄청나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기 지금 이때까지 그게 안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고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가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준비되면 만날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자꾸 그 너머를 생각하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답이 찾으셨다면 나가셔도 돼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덤벼봐.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두려움이 없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나가시라고요. 코로나에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방법이 있다고요. 하지만 나가시기 시간 전에 우리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리더분들은 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싸서 신뢰가 안 간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이리빙에서 썼던 비비크림 같은 용량, 같은 콜마 제품이었습니다. 하이리빙에서 썼던 비비크림은 48,000원. 제가 갑자기 바꾼 애터미의 비비크림은 7,650원. 같은 콜마 거,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거, 같은 용량, 같은 성분이었습니다. 하나는 로션 타입, 하나는 크림 타입이었어요. 왜 다르죠? 뭐가 다르죠?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거의 차이점을 알고 저는 애터미를 시작했어요. 하이리빙에서 썼던 먹었던 오메가3 128,000원. 애터미에서 먹고 있는 오메가3 한 달에 6,400원. 저는 뭘 먹어야 되죠? 제 친구한테 48,000원짜리 비비크림과 7,650원짜리 비비크림을 주면서 뭘 선택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굉장히 망설이더라고요. 잘 사는 친구였어요. 근데 나한테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해, 미정아. 나 그냥 48,000원짜리 쓸게. 이 48,000원짜리가 있고 애터미가 만약에 3만 원이었으면 그냥 3만 원짜리 쓰려고 했어. 근데 이게 48,000원이고 이게 7,650원이라서 믿을 수가 없어. 미안해. 근데 있잖아. 네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는 돼. 근데 내 얼굴에 바를 거라서 아직 손이 안 가네. 네가 애터미에 대해서 미쳐 있어서 아마 이거를 권하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많은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를 선택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 나한테 4년 전에 애터미를 권한 사람이 있는데 너같이 얘기하지 않았어. 싸고 좋다고만 얘기했어. 근데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그래, 내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7,650원짜리를 한번 써볼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힘을 키워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원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화장품의 원가는 3%에서 5%야. 약의 원가는 1%야. 건강보조식품의 원가도 1%에서 3%야. 그러면 95%의 가격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사람들 놀래죠? 약의 원가가 1%라면, 10,000원짜리가 100원이라면 금액으로 환산해 보자고요. 싸서 신뢰가 안 갈까요? 그 출처를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설득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안 하고 싶어. 그냥 너한테 쓰면 안 돼? 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저도 있어요. 많이 했죠. 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회원가입하지 말고 써. 써. 편안하게 써. 나는 너 같은 사람도 필요하거든.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 내가 가입을 하지 않고 쓰는 소비자가 저한테도 굉장히 많아요. 한 몇십 명이 있어요. 네. 특히 우리 동생들 가입 안 해요. 교수가 가입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잘리는 줄 알아요. 네, 더럽고 치사해서 안 시켰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만약에 가입을 안 하고 쓰는 그 포인트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 파트너들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아시죠? 예, 너무 독촉하지 마세요. 너무 밀어드리지 마세요. 내가 소비자가 되고 너한테 무슨 이득이 되냐라고 물으면 또 어떤 대답을 할까요? 뭔가 그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애터미를 쓰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히 주시면 그들은 똑같은 제품이라면 애터미를 쓸 겁니다. 그것의 대답은 궁금하신 분이요? 대답해 줄까요 말까요? 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유, 어떡하지? 그래도 저는 나갑니다. 합니다. 내 마음대로. 네. 소비자가 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그도를 쭉 그려주고 이해도 못해요. 레그도도. 예, 이렇게 계보도를 쭉 그려주면서 이 맨 밑에다가 네가 가입을 하지 않고 소비자로만 쓰면 이런 도움이 있어. 네가 쓰고 있는 이 해모임 42,000 포인트가 누군가의 맨 밑으로 가서 이 포인트가 이 위에 있는 1번 사업자까지 포인트 기부를 해서 누군가의 수입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해가 되나요? 엄청난 포인트 기부예요. 엄청난 포인트 기부예요. 이렇게 해모임을 먹는 한 세트를 먹는 사람 2사람만 있으면 30만 포인트가 훨씬 넘죠. 이 사람 2사람이 한 역할이 뭐예요? 엄청난 수없이 많은 몇천 명한테 7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포인트 기부를 했습니다. 엄청난 포인트 기부죠. 네. 이런 많은, 그리고 가끔 가다가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해요. 미쳤구나. 돈에 미쳤구나. 그 정도 벌면 안 됐니? 저는 얼마 전에 동생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동생이 저한테 엄마, 언니, 아버지가 병원을 어디를 가셔야 되는데 좀 모시고 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해요. 자기네들은 학교에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일을 못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직장이라고. 근데 저는요, 아무 때나 불러도 가야 된다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나 3시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 이제 언니 어느 정도 번다며.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정말 돈에 미쳤구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돈은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동 사람입니다. 정말 지독히도 고지식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돈은 나쁜 거야. 돈에 미치면 안 돼. 굶어 죽어도 돈을 쫓지 마.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애터미에서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자꾸 뛰는 제 모습은 저희 집안의 흉물이에요. 저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의 양면성을 반드시 밝힐 거예요. 돈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고, 칼의 양면성하고 똑같죠. 칼을 잘 쓰면 도구로도 쓰지만 칼을 잘못 쓰면 살인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돈도 잘못 쓰면 정말 집안이 망하죠. 저는 이걸로 제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의 걱정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요. 아직도 우리 엄마는 제가 칫솔 한 박스를 갖다 주시면 1시간 안에 제 통장으로 7,920원을 입금해 주십니다. 8,000원 절대 안 주세요. 그런 분명하신 엄마예요. 그 엄마한테 제가 해모임을 갖다 드려도 입금을 안 하시는 그런 마음 편한 자식이 되고 싶어요. 엄마가 왜 그거를 입금하실까요? 제가 주는 용돈을 왜 안 받으실까요? 아직도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단계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마음이 안 놓으시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 동생들보다, 대학 교수인 저희 동생들보다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말을 연습을 많이 해서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제 티코에서 제가 네트워크 처음에 했을 때 티코였어요. 그 다음에 뭐를 샀을까요? 아반떼를 샀어요. 아반떼가 아니고 천장 높은 거 뭐죠? 아토스를 샀어요. 아토스를 샀더니요,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천장이 높아요. 그 아토스를 사고 그 다음에 산타가 모닝이었습니다. 그 모닝을 사고 그 다음에 산타가 프라이드였어요. 근데 이 프라이드를 몰고 아까워서 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 못 갔을까요? 모닝은 소형이 경차였는데 프라이드는 소형이더라고요. 그래서 톨게이트비가 2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까워서 정말 가는 곳을 멈추고 가는 곳을 줄여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아반떼를 소나타로, 소나타를 그랜저로 하나씩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7번을 이사를 했고, 단칸방에서 지상으로 상가주택으로 원룸으로, 그래서 지금 분당에 집이 8억짜리 집이 되었어요.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고 혹시나 잘 사는 친정에서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저를 홀로 쓰기를 강행시켜 주셨고 저한테 홀로 쓸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제가 7번을 이사할 때도 엄마는 와보시지 않으셨어요. 왜 안 왔냐고 동생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가슴이 아파서 못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때 내가 지하 단칸방으로 갈 때 장롱이 다 뜯어지고 김치냉장고 뚜껑이 날아가는 그 정도로 열심히 이사를 할 때도 엄마는 강남에 방 5개짜리 집에서 아버지와 2분이서 사셨어요. 이 방 갔다가 저 방 갔다 하시면서. 하지만 저를 불러들이지는 않으셨어요. 다른 분들 같으면, 그래서 제 동생이 너무도 화가 나고 제가 그렇게 사는 게 마음이 아파서 엄마한테 가서 울었잖아요. 엄마가 진짜 엄마냐고. 나 같으면 언니 데리고 산다. 데리고 산다. 이 많은 방을 어째 엄마는 언니 들어오라는 말 한 번 안 하냐고. 언니 엄마가 진짜 엄마냐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 보고 엄마 하시는 말씀, 네 눈물에 눈물 나나, 네 눈물에 눈물 나드나, 내 마음에 피눈물 난다, 피눈물 난다. 내가 네 언니가 예전에 돈을 줬던 거를 받았으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을 거다. 내가 너네 언니를 이제 보니 어떤 돈을 줘도 지키겠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동생 말에. 저는 어머님의 혹독한 가르침 속에 자랐습니다. 맞이로. 맞이가 잘 돼야지, 맞이가 버릇이 잘 들여져야지 집안이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난히도 저는 외박도 못했고 집안의 기둥이 되었어야 했어요. 모범이 되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내가 혼자 되었을 때도 강하게 키우셨어요. 저는 제 엄마를 보면서, 제 부모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네트워크가 같다. 다단계 엄마 해본 것 같아. 우리 엄마 같이 다단계 하면 정말 다 성공시킬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지독한 엄마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 당시에는 섭섭했어요. 그리고 원망했어요.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지? 좀 일찍 돈 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한참을 지나고 제 동생한테 하는 말, 이제는 지키겠다. 옛날에 그 돈 줬으면 다 날렸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단단해지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를 보면서 제가 스폰서로서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스폰서는 강해야 돼요. 심지가 굳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끌 수 있는 리더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그러죠. 이렇게 하면 덜 고생하는데 엄마가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길로 가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지겹게 안 듣는구나. 네 똑같이 생긴 새끼 낳아가지고 똑같이 겪어봐라 라고 하시죠. 엄마는 저한테 굉장히 큰 교훈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존재예요. 지나고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87세 돼서 알았어요. 제가 올해로 61예요. 이제 철이 들었어요.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부모님처럼 부모님의 마음으로 스폰서가 된다면 애터미 누구나 다 성공할 것 같아요. 엄마는 눈길을 갈 때도 앞을 먼저 닦아주셨죠. 어저께 같이 눈이 오는 바닥도 만약에 조그만 아이랑 간다면 엄마가 앞을 먼저 발길로 다 쓸어주실 거예요. 빠지지 말라고. 그리고 본인이 실패한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를 그쪽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안내하실 거예요. 왜요?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폰서의 경험은 파트너의 사업 환경이 된다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제대로 했느냐에 따라서 파트너들의 방향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이 사업은 정말 환상적인 사업이에요. 특히 이 두 줄 마케팅은 정말 환상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안에 달려있는 모든 회원들이 사업자들이 능력과 속도가 같으면 끝이에요. 다 성공해요.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의 능력과 속도가 다 달라서 문제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답안을 가질 수 있는 스폰서가 되신다면
새끼 낳을 준비하지 마시고요. 그것부터 하자고요. 우리 준비 안 된 엄마들이 아기 낳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모습 많이 보죠?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제가 미국에 가서 애를 둘 다 낳았는데 친구가 국제전화해서 울더라고요. 너 왜 울고 있니? 라고 했더니 애가 아무리 달래도 안 운대요. 아니, 안 그친대요. 그래서 병원을 응급실에 갔대요. 그랬더니 그 응급실 의사가 인턴이 젖 한번 먹여보시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젖 물렸더니 뚝 그쳤어요. 이게 준비 안 된 엄마예요. 우리도 만약에 준비 안 된 상태로 우리의 욕심만 부린다면 어쩌면 이런 엄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스폰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해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았어요 라는 방향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대면 시대에 제가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그래, 당신들은 초기에 시작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됐다니까. 근데 우리 지금 시작하는 우리들은 이 비대면 시대에 사람도 못 만난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입이 없어서 물건을 사지 못한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예. 방법은 다 있어요. 단지 우리가 준비 안 됐을 뿐이에요. 우리가 2020년을 쉬었잖아요. 준비 안 하고 쉬었잖아요. 이제 준비하실 거잖아요. 네. 확실히 지금부터 차이가 날 겁니다. 베트남은 반드시 오픈할 겁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요. 오픈할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준비하시죠. 이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애터미는 많은 나라의 국가들을 오픈시킬 겁니다. 왜? 비행기가 뜨지 않고 리더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가지고 서두르지 않을 이 비대면의 최상의 환경을 애터미는 활용할 겁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한테 이 기회가 갈 거예요. 어느 날 짠 하고 오픈할 거예요. 오픈 시기 묻지 마세요. 준비된 사람들의 몫일 거예요. 지금도 우리 누군가를 계속적으로 컨택하고 신뢰 쌓게 하세요. 지금 이 비대면의 시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신뢰 쌓기를 하셔야 돼요. 신뢰 쌓기를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들은 올해 결과를 가질 겁니다. 성질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어? 알았어. 내 주소록에서 전화번호부에서 너는 아웃이야. 다 지웠죠? 정말 징그럽게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죠? 정 떨어지는 사람들 있죠? 내가 이렇게 간곡히 말하는데도 거절해가지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우리의 기억에서 지우려고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을 정말 몸서리치도록 치가 떨리도록 힘들었던 그 사람들한테 지금부터 문자 한번 날리세요. 어머, 새해가 와서 전화번호부를 보니 폰을 보다가 네 생각이 났어? 잘 있었어? 끝. 그것을 6개월만 해보세요. 그것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3개월만 해보시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끌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1,000만 원 벌어서 나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벌어도 나올 사람이 있고 어떤 진짜 착한 사람은 네가 시작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주면 돼 하고 같이 나올 사람도 있어요. 본부장이 되면 신규가 안 필요할 것 같으세요? 많이 필요해요. 파트너들한테 힘줄 파트너가 소비자가 필요해요. 그때 나를 보고 나올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치를 떨고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왼수를 갚아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이 비대면 시대의 준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올해 61가 된 저도 이제 PPT를 배우고 공유하는 법을 배우고 가상 배경을 깔아보고 뭔가를 자꾸 시도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사업자라면 운전하세요. 70대셔도 자격증 따세요. 운전면허 자격증 따세요. 운전면허는요, 운전하려고 따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올라가요. 할 수 있는 꿈이 커져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10번 떨어져도 괜찮아요. 인지 10장 찍어도 괜찮아요. 떨어졌다는 말 하지 말고 10번만 떨어지세요. 문제를 다 외울 겁니다. 우선적으로 운전하세요. 자동차 없으셔도 괜찮아요. 먼저 자격증 따세요. 그래서 나를 올리세요. 그리고 사업 환경을 먼저 만드세요. 두 번째, 다 여기는 하고 계시겠지만 새로 시작하신 분이라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만드세요. 사업하러 갔을 때 제일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뭐예요? 난 데이터가 없어서 와이파이 존에 가가지고 동영상 봐야 돼요. 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신다면, 그것도 욕심이 나서 오른쪽에 내 사업자를 붙일 계획이라면 동반자살이 될 겁니다. 너 죽고 나 죽고가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컴퓨터를 이수하세요. 타자를 치더라도 그냥 요 손으로라도 노력하세요. 자식들은요, 엄마가 PPT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엄마가 노력하는 모습을 존중해 줄 거예요. 파트너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많은 70 대신 스폰서가 이 독수리 타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대요. 파트너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능력 없는 스폰서보다 노력하지 않는 스폰서는 용서가 안 된대요. 그런 스폰서가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해서 나의 빈 공간을 채울 것인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책으로 채우세요. 책은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넘을 수 있는 단단한 힘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첫 번째, 운전면허 따세요. 두 번째, 인터넷 마스터 하세요. 세 번째, 데이터 끝까지 올리세요. 그리고 책 읽으세요. 그리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파이프라인의 우화와, 그리고 또 하나 프로시모 마케팅, 아주 얇아서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얇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라면 반드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쇼도 플랜에 달려있다라는 책을 한 5번만 이수하세요. 이 쇼도 플랜에 달려있다라는 책은 사업자로서 필독입니다. 이 쇼도 플랜에 달려있다라는 책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3번 정도 읽으면 이해가 되고 5번째 읽으면 완전히 내 것 같은 교과서가 될 거예요. 진짜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액티브하게 진행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지의 답이 쇼도 플랜에 달려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3가지 책의 특징은 얇아요. 1cm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강력 추천하는 3권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라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모든 얘기를 너무 어려운 단어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능력이 판단될 때가 언제냐면 제품 강의나 제품 설득을 할 때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 때 저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단어만 얘기하고 있구나를 사람들은 느껴요. 느껴요. 예. 도대체 나노 입자가 뭐야? 하는데 나노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게 들킨다고요. 이런 모든 얘기들, 스토리 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쉬운 단어로 풀어보도록 노력하세요. 유식한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셀렉티브 시스템, 스킨케어 시스템을 보면, 앱솔루트 시스템 보면 그 안에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세요. 내 걸로 만들어서 얘기하세요. 그게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 쓴다고 유식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말로 하나하나 풀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세제에는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근데 계면활성제가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반이에요. 근데 그 계면활성제를 계속 떠들고 다녀요. 1종 계면활성제, 2종 계면활성제, 3종 계면활성제. 그래서 어쩌라고. 계면활성제는 때를 빼주는 성분을 계면활성제라고 해요. 그 때를 빼주는 성분이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하나하나의 단어를 내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이번에 쉼의 시간에, 준비의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면서 제 제품 강의를 들으시거나 제 사업 설명을 들으시면 어려운 얘기가 한 개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유식한 용어 쓰지 말고요. 가장 쉬운 단어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남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단어로 그리고 가장 남녀노소 이 안에서 마지막으로 제 정리는 예, 애터미 사업은 예,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동지 사업입니다. 우리는 동지예요. 좋은 거와 기쁜 것만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슬픔과 어려움을 같이 하는 희노애락이 있어야지만 애터미 가족이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려면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이 엮여서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가족으로 서로가 느껴질 거예요. 3년에서 4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보내보세요. 그리고 계절로도 그렇지만 마음의 감정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느끼시면서 동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사업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